아,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쉬는 날에도 학교 나와서 열심히 수업 듣는 여러분들한테 우선 이게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안 나온 친구들은 그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승호 차관이 같은 경우는 다 봤어요. 목소리는 잘 들리는가요? 조금 작긴 한데 안 들릴 정도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제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블루투스 마이크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화면 녹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프로 동영상인가? 그걸 하면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법 아시는 분은 여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창원 씨는 보셨어요? 네, 아직 안 봤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 드릴게. 그리고 황규는 그거 보세요. 황규, 왜 안 와? 자, 저번에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냐면 세력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죠. 세력 균형의 원칙.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 세력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교과서 용어가 아닙니다. 정식 교과서 용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유럽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유독 한 나라가 전성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제가 세력 균형의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먼저 4세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그리고 7세기. 자, 4세기 때 전성기를 가져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지? 백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전성기라는 거는 어느 지역의 차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 그치, 한강 유역을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했어. 제일 먼저 한강 유역을 가져간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한성, 위례성이기 때문이야. 자,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그랬었지? 근초고왕이 괴롭혀서 원망스러워 그렇게 외우라 그랬었어. 자, 이렇게 백제가 힘이 세니까 고구려와 누가 힘을 합칠까요? 신라가 힘을 합치겠지.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그때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뇌물마리간을 지원해주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랬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는 그 신라를 도와준 대가로 정치적 간섭을 할 수 있었다 그랬고 그 간섭을 보여주는 유물이 홍명그릇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5세기 때는 어느 나라가 전성기를 가져가죠? 그치, 고구려가 두 번째 전성기를 가져가게 돼. 자, 그때 한강역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지, 장수왕이야. 광개토대왕도 이제 충분히 고구려의 전성기를 가져갔었지만 그 당시 한강유역을 완전하게 차지한 사람은 바로 장수왕이에요. 자, 그 당시 장수왕의 할아버지 고국 원앙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당시 평양으로 천도하고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다? 남쪽으로 진격하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다. 그 과정에서 백제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백제의 무슨 왕이 전사하게 되더라? 계로왕. 자, 다시 한번 장수왕이 괴롭혀서 계로워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지. 자, 그러면은 그 당시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니까 그 당시 일단은 백제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문조왕 때 웅진으로 이사를 간다 그랬어. 자, 그럼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니까 누구랑 힘을 합친다?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친다. 우리 이것을 무슨 동맹이라고 한다고? 나제 동맹. 신라의 나와 백제의 제. 소위 우리 나제 동맹 아니에요? 몰라 나도. 나제 동맹이라면 왜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너무 간섭을 하니까 싫었겠고 백제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공격을 당해 수도가 빼앗겼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겠지. 이게 바로 나제 동맹. 자, 마지막으로 6세기입니다. 6세기 때는 누가 전성기를 가져가게 되더라? 신라요. 저번에 배운 거 복습하는 거야. 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자, 이 진흥왕은 그 당시 나제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성왕과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더라?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돼?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진흥왕이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혼자 차지하게 되더라. 자, 그러면은 백제의 성왕 빡치겠지? 죄송합니다. 화가 나겠죠? 유튜브를 제가 여러분 바른말 고운말 씁시다. 네, 어제 한글날이었죠? 네, 어렵네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백제의 성왕은 힘이 많이 이제 화가 많이 났을 거고 진흥왕을 공격하지만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더라. 자, 이로 인해서 나중맹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겠죠. 자, 그럼 신라가 힘이 세니까 누구랑 힘을 합쳐? 고구려와 백제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진흥왕 그 이후의 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오늘 배우게 되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은요 시간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시간 순서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사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례 딱 던져주고 어떤 사례 딱 던져주고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흐름으로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예요. 백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 성왕이 죽고 나서 백제는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가 멸망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의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의자왕.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로는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뭐 삼천국녀를 이끌면서 굉장히 뭐 문란하고 막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 근데 사실상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 자, 이 의자왕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의롭고 그 다음에 자애로운 왕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라든지 그 후대에 의해서 이렇게 불려진 이름인데 그렇게 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던 사람, 맨날 백성들한테 가혹했던 사람한테 이런 이름을 붙여주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에 의해서 좀 이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격하 이렇게 좀 나쁘게 평가되었을 그런 게 있을 거야. 어쨌든 의정왕은 이 성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진흥왕이 이제 사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정왕의 공격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에 처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하는데,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그치?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겠죠? 선생님, 그게 돼요? 아까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 성왕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 고구려 한강역 빼앗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돼요? 돼요, 여러분들. 네,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게 바로 그거야. 자, 그 당시 이 고구려는 누가 이 고구려를 통치하고 있었냐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연개소문은 어떤 사람이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일단 왕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이 대망리지라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떤 뭐 국방부, 약간 그 군인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 집안 자체가 무사 집안이야. 그 대망리지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관직을 계속 이어서 받았었거든. 자,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의 상황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이해만 해. 자, 중국은 그 당시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 분열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만 가지의 나라, 수십 개의 나라로 이제 서로 쪼개져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자, 이런 혼란을 누가 통일을 했냐면 수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수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끼리 분열되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그 분열을 통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진남 목조를 통일했었던 수의 다음 공격 대상은 고구려였겠죠. 근데 이 고구려는 수의 침입을 모두 막아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무슨 대첩? 그렇지, 살수대첩. 이것만 시험에 나와? 다른 거 안 나와? 그래서 수나라는 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고구려를 여러 번 쳐들어왔었는데 고구려 그때마다 방어해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수나라는 무리하게 고구려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 나라 안에서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해. 막 운하 같은 거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라 일찍 망하게 됩니다. 자, 수 다음에 등장한 중국의 나라는 당나라예요. 자, 이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는 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그래서 그 당시 이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는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게 돼요. 그리고 당과 친화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당과 친화 정책을 벌였던 이 친당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영유왕이라고 하는 사람. 외우지 마! 자, 외울 만한 거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자, 이 영유왕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는 동시에 당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친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돼. 근데 이것을 비판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영계소문이야. 자, 이 영계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맨날 영유왕을 놀리는 거야. 아이고, 이게 좀 쫄아가지고 무섭냐 당나라가? 그러니까 근데 영유왕 같은 경우는 영계소문이 힘이 세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계소문을 천리장성 공사장에 보내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세하려면 항상 서울로 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천리장성은 지방에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 영계소문을 저기 천리장성 공사장에 보냈단 말은 얘를 내치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영계소문이 여기에 반발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유왕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 인물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영계소문이야. 자, 그래서 그때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영계소문이. 근데 이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람이 바로 신라의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야. 김춘추는 나중에 무열왕이 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이제 영계소문을 땅에 만나가지고 지금 백제 의정왕이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옛날에 광개토 대왕께서 우리 뇌물마리편 도와준 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공짜 없지? 그래서 영계소문은 김춘추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옛날 진흥왕 때 가져갔던 한강 원래 우리 땅이잖아. 그잖아. 장수한테 고려 땅이었잖아. 그 땅을 돌려줘.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근데 김춘추는 뭐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제가 신한데 그거를 왕 허락도 없이 그냥 줘요? 그래? 그럼 감옥에 갇혀야지.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어떡해 이제 나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거기 고구려 고위관직에 뇌물을 바쳤겠죠. 그래갖고 뇌물을 바쳐가지고 나 좀 꺼내줘. 근데 이 아저씨가 돈만 받아먹고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옛날 얘기가 바로 별주부전이야. 별주부전이 무슨 얘기야?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야, 그 대충 내용 알고 있죠? 자, 용왕님이 이제 병이 났는데 이 아저씨가 병을 나으려면 토끼의 간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라가 저기 어디야? 저기 육상에 가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아와서 용궁 구경시켜준다고 뻥치고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뭐라고 하니까? 간을 지상에 두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지러 갔다가 도망을 가버리잖아. 그 이야기야. 그래서 김춘추가 열받았겠지. 아씨 돈 썼는데 내 옛날 얘기 들으려고 그런가?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구나. 그래서 영계소문을 만나러 가요. 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나? 예! 그런데 영계소문님, 저도 한나라의 신하인데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여왕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아 진짜? 그러면 말 좀 잘해줘. 알겠어. 그럼 오니? 안 오지. 안 오지. 그러니까 이 간이 뭐예요? 한강 유역인 거야. 한강 유역. 그래서 한강 유역을 걸어놓고 이제 뻥친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구려가 어떻게 했어? 고구려가 거절한 상황이지?
고구려가 거절했으니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고구려에 좀 앙심을 품고 있는 이 당나라겠다. 그치?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왜 앙심을 품고 있냐면 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당태종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거든. 그 전투가 안시성 전투야. 그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가 졌잖아. 져가지고 당나라가 지금 고구려 때문에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야. 김춘추가 그거를 노린 거지. 당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당시에는 당나라에 이제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너희 아버지 고구려 때 깨졌다며?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고구려 공격합시다. 자, 그러면은 당나라가 도와준 대가로 어디를 신라는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 땅에 이르는 모든 고구려 땅을 당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신라는 평양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이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주겠다. 그래서 무슨 동맹을 맺게 된다? 나당 동맹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는 거야. 자, 이 나당 동맹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고구려와 백제 중에서 어느 나라를 먼저 치는 게 좋을까요? 백제를 먼저 치는 게 좋습니다. 백제를 먼저 쳐야 신라로부터 육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은 어디를 먼저 친다? 백제를 먼저 친다. 자, 백제를 공격하게 돼요. 나당 동맹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참 백제 쪽에서도 안타까운 게 그 당시 정말 현명했던 의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이때 딱 미쳐버려. 그러니까 이 전까지 정말 슬기 총명하고 현명했던 사람인데 너무 맨날 이기니까 사람이 이제 자만심 같은 게 들어버리는 거야. 야, 지고 싶다. 제발 좀 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만감이 딱 있었고 그때 들어서 이제 맨날 놀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당놈이 백제 공격한다고 신라 우리 공격한다고? 괜찮아.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어. 그래갖고 전혀 대비를 안 한 거지. 결국에는 이 나당 동맹에 의해서 백제가 어떻게 된다? 멸망해버려. 몇 년에? 660년에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백제 멸망. 자, 이제 어느 나라만 남았어요? 고구려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나당동맹이 어디를 공격하는 거야? 고구려를 이제 공격해야지. 자, 근데 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잘 막아내거든. 근데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끼리 권력을 돕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그 내부 분열로 인해서 고구려도 멸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668년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해버리게 된 거라. 자, 그래서 일단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멸망했고, 자, 나당 동맹의 목적은 원래 그거였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도움을 준다면 우리가 평양 대동강 이북, 대동강과 원산만 그 이북을 준다 그랬었잖아. 근데 당나라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갖고 싶은 거야. 이거를 잠깐만. 이런 거를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잘 봐봐. 자,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일단 여기 당나라가 신라 땅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무슨 전쟁이 벌어지게 되더라?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원산에서 그 평양 그 이북만 먹었으면 되는데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당 전쟁에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분 적어두세요.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자,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나당 매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자. 나당 매기. 네, 나당 매기.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나온다면은 무조건 나당 전쟁을 알아두세요. 자, 이 나당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 신라가 승리하게 돼.
이때 당나라가 이겼으면 우리가 지금 니 아우 이러고 있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신라가 승리하게 돼서 676년에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 조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불 꺼도 될까요? 앞에만. 돌리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은 3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판교 연락 왔나요? 카톡 막 뭐 오던데. 한규가 네. 확이라는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은 그거 그 뭐지? 그 조프 오늘 찍어서 올리는 거 그걸로 보라고 말 좀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페이지 오른쪽 제 하단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 나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최고 전성기를 가져가는 그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자, 여기 제가 이게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실 건데요. 자, 한강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좀 알아두세요. 백제가 한강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비교적 영토가 좀 넓어 보인다 그러면 4세기 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기에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그럼 이건 근초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고구려가 한강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고 여기 충청도까지 내려온 지도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이 시기 때 고구려 왕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지, 장수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야. 장수왕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 남진정책하고 평양천도밖에 없다. 좀 어렵게 나온다면 뭐 충주 고구려비, 광기토 대한릉비 설립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다 남진정책 아니면 평양천도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이 지금 신라가 먹고 얘네가 여기 한경도까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 여기 순수비 나와 있어. 누구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야? 신라 진흥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통일신라 발휘의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오늘 새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새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좀 적어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중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 분열 시대라고 했었죠. 위진 남북조의 분열. 이 분열을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의 수나라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분열되어 있을 때는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우리 한반도에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한반도에 관심이 많아져. 살기 좋은 땅이잖아. 그래서 수나라가 등장하고 나부터는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수많은 전투 기억해둘 필요가 없어요. 자, 을지문단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수나라 전투에서 살수대첩, 수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나라는 무리하게 고구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수나라 황제가 그렇게 현명하지 못했어. 좀 되게 좀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양제. 수양제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빠를 좀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서 덕이 좀 없어. 좀 평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일찍 망하게 되고요. 이 수나라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야. 자, 이 당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왕이 영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영유왕은 천리장성을 만들어서 당의 침략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근데 얘들아 기억해도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도 있고 고려 때도 있다. 근데 이걸 선생님 어떻게 구분해요? 위치가 달라.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구나. 순간 큰일 날 뻔했어. 또 사고 칠 뻔했어. 자, 여기 이렇게 한반도가 있지? 여기 한반도가 있으면
자, 여기가 요동반도야. 요동반도, 야오동반도라고 하거든. 고구려 때 천리장성은 여기를 말해요. 여기를 얘기해. 여기가 당나라니까. 그래서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쌓았어. 이게 고구려 천리장성이야. 그럼 선생님, 고려 천리장성은요? 한반도 내부에 있어요. 한반도 내부의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위치가 달라.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요하 있는 강 쪽에 이제 천리장성을 쌓았다면은 고려 같은 경우에는 거란의 3차 침입을 모두 막아내고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반도 내부의 천리장성을 쌓게 돼. 자, 그리고 그 당시 이 영유왕 친당 정책을 펼쳤던 거에 불만을 품고 누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랬었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당나라가 개입을 하는 거야. 어떻게 신하가 왕을 함부로 쫓아낼 수가 있겠는가? 연개소문을 벌하겠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 근데 그때 누가 막아냈어?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서에는 안 적혀있는 야사에 적혀있어. 어쨌든 안치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무찌르게 되더라. 자, 밑에 여러분들 신라의 삼국통일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는 주로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와. 자, 먼저 신라 김춘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에 무열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당시 이제 백제 성왕이 그 진흥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백제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의자왕 때 신라를 엄청나게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김춘추가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 신라 김춘추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해요. 고구려의 도움 요청. 하지만 고구려가 이를 거절하였다. 고구려가 거절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거절을 받게 되니까 이제 누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당나라밖에 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라와 당이 연합을 하게 되니 우린 이것을 나당연합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나, 당나라의 당. 자, 그러면 이 나당연합은 제일 먼저 어디를 쳤다? 백제를 치게 되더라. 그래서 그때 백제의 의자왕, 그 나당 그 동맹에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참,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말 나오잖아. 어쨌든 계백이 이제 분전했었지만 결국엔 패배하게 되고 백제를 멸망시켜. 옛날에는 이 백제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라는 거 혹시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오지 않아. 근데 이것만 좀 적어주세요.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겠지? 뭐 흑치상지, 뭐 복신, 도침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지 않아. 자,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만 남았어요? 고구려만 남았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고구려 멸망했으니까 또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겠지. 자, 뭐 건모장, 고현무, 안승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서로 빠이빠이 하면 돼. 이제 신라랑 당나라는 목표 한 발 이뤘어.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그 당시 이 당나라가 욕심을 내더라.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더라? 나당전쟁. 그 나당전쟁이 바로 내소성 기벌포. 누가 이겼다?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요, 여러분들 문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다 거의 다 발해 문제여가지고요. 6번 정도가 통일신라 관련된 문제거든.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세경 삼각형이 하늘로 보이는 형태를 통해 문무왕이 완성한 삼각형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라. 그 신라와 관련된 설명은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발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 좀